자, 얘들아 안녕. 원장쌤이야. 자, 중간고사 치른다고 고생들 많았어요. 자, 이제 우리 고3들은 근데 고3들 우리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면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좀 각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오늘 요 컨설팅을 좀 듣고 설명회를 그리고 자기의 전략을 이제 정해야 돼요. 정해서 거기에 열중해서 해야만 입시에 성공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3등급 이하, 약간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완전 초반은 그래도 약간 좀 애매해요. 1, 2등급 대에 약간 인서울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도 있고, 그치만 이제 선생님이 조금씩 나눠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늦지 않았어.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1, 2등급 선에 있는 낙생고에 막 그리고 아니면 자사특목고에 이런 아이들하고 경쟁하자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내 등급대에 비슷하게 있는 아이들과 경쟁을 해서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3.4등급이야. 그럼 3.4등급의 가천대를 갈 수 있으면 좋고요. 그 이상을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지. 그럼 전국에 있는 4.4등급대의 일반고 아이들과 경쟁했을 때 내가 걔네를 이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건 지금이 시작이라는 거야. 늦지 않았다 절대로. 자, 모두가 같은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 이제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3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한계선들이 있지. 근데 그 한계선에서 경쟁자를 이기고 우위에 서서 합격하자. 그런 뜻에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꼭 기억을 해줘요. 뭐냐면 뭐 보면 알 거야 무슨 얘기인지. 자, 이게 너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 지금 5월 들어가니까요. 6, 7, 8, 9 아니지 5, 6, 7, 8, 9, 10, 11, 12, 11, 7개월, 그지? 7개월이 남았고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너네 동급생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가천대에 합격하는 친구, 국민대에 합격하는 친구, 혹은 지방대로 가버리는 친구 이런 게 정해질 거야. 근데 만약에 가천대에 합격을 한다고 치자. 4등급 이하에서 약수령 논술이 되겠죠. 약수령 논술로 4등급 대에 약간 가천대를 합격했어. 대단한 거지. 그런 친구들 학원에서 있었어요. 누가 뭐 학교에서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 야, 너 가천대 뭐 그 약수령 논술 하지 마. 되겠어? 이런 얘기 하거든. 그 얘기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지방대 가란 얘기야 그냥. 그지? 생기부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냥 대충 수도권의 하위권 대학이나 지방대 가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가천대에 정말 합격한 애들이 나올 거고 혹은 생기부를 통해서 가천대 합격하는 친구들이 나올 거고 그 친구들이 치르는 대가만큼은 치러줘야 너네도 합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야. 그걸 안 하고 그냥 하려고 하면 사기죠. 그래서 명심했으면 좋겠어. 이 대가의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줄 거야. 그게 전략이 되겠죠. 자, 보자. 3에서 4등급, 4등급 이하 학생들의 입시 어떻게 될지. 자, 조금 아쉽지만 이제 위쪽 라인은 날아간 것 같고, 그죠? 이쪽 라인이죠. 요 라인. 근데 2.6에서 3.1에 이런 건국대, 홍익대, 동국대, 숙명여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입결에서 70%컷 이런 데에는 이게 있거든. 이거는 자사고에 들 거야. 아니면 일반고에서 정말 상위권이든가. 우리가 봐야 될 데이터는 3점대 초반이나 2점대 후반에서는 요런 라인을 가게 돼요. 국숭세단 라인이지. 근데 국숭세단 라인을 3점대 초반 등급으로 우리 동네에서 뚫고 들어가면 레전드야. 그런 경우가 잘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불가능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거고. 자, 3.6등급 이하에서 4.1등급까지는 이런 대학들이 쭉 있는데요. 자, 보면 알겠지만 잘 가면 이제 가천대가 잘 가는 쪽이 되겠지. 그다음 지방 국립대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좀 비슷한 학교들이에요. 여긴 조금 더 떨어진 학교들이지. 이런 쪽에 주로 이제 가게 될 거고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짜야 될 거야. 보자. 자, 아까도 얘기했지.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학생들한테 애가 3.8등급이야. 근데 입시를 20년 동안 해왔는데
그지? 3.8등급인데 야, 너 내신 열심히 해. 내신으로 대학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수원대 이하를 가란 얘기랑 같은 거야. 너 수원대 이하로 가야 돼. 근데 얘들아, 원서가 몇 개가 있는 거지? 원서가 수시원서 6개에 정시원서 3개가 있어요. 그지? 잘 공략하면, 만약에 원서가 한 개뿐이라면 어떤 도전을 하기가 어렵죠. 안정적으로 가야 되겠지. 근데 6개의 원서가 있는 상황에서는 도전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 거고 안정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 거야. 그럼 도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렇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완전히 달라요. 모르더라고. 자, 수도권은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야. 학종 25% 선발. 이게 정시야. 27% 선발. 그리고 7.5%가 약수정 논술이죠. 하지만 논술은 뭐 이런 퍼센트가 중요하진 않아요. 몇 개 학교밖에 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교과, 종합, 정시가 비슷비슷하게 3개가 있어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신 등급이 안 좋아. 예를 들어 3.7등급이야. 근데 3.7등급에 입결 보면 가천대 갈 것 같거든요. 절대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지. 그렇게 갈 것 같으면 3.7등급 애들 다 가는 거지. 그지? 자, 3.7등급인데 여기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거는 종합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교과는 그냥 내신으로 가는 거니까. 3.7등급의 종합으로 가려면 뭐가 좋아야 되지? 잘 알 거예요. 그죠? 생기부가 좋아야 돼. 근데 선생님, 저 1, 2학년 때 생기부 망했는데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모두가 같은 라인이라 그랬잖아. 그지? 막 정말 3점대 등급 후반에서도 굉장히 생기부가 좋은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전국에. 걔네는 그냥 제껴. 걔네랑 경쟁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현재 나랑 비슷비슷한 아이들과 경쟁했을 때 이 생기부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건 3학년 1학기 생기부가 되겠죠. 지금 현재의 요 생기부. 이걸 좋게 만들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치? 또는 내신이 그거보다 더 낮아. 4점대야. 4점대 막 4.1 이하야. 이러면 이제 가천대나 경기대 이런 어렵거든요. 수원대 이런 데도. 수원대 간신히 될 것 같긴 해. 근데 잘 봐.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방권이지. 지방권은 학종으로 뽑는 인원이 15%밖에 안 돼. 다 교과로 뽑는 거야. 근데 내가 지방권의 내신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생기부를 준비한다? 이게 되게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죠. 그치? 내가 4점대 중반 정도의 어떤 등급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지금 열중해야 될 건 교과 내신을 끌어올려야지. 최대한 끌어올려야 이 지방권에 있는 비수도권에서도 괜찮은 대학을 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것만 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가천대 약수정 논술을 도전해 봐야 되지. 그죠? 자, 정리를 해줄게요. 내가 3점대 한 중반 정도 돼요. 3점대 중반. 거기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생기부 잘 챙기세요. 생기부가 좋을수록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어요. 수도권 쪽에. 3점대 후반 이하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생기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어차피 지방권으로 가게 돼버려. 교과 내신 등급 올리고 그 다음에 수능 준비하고 약수령 논술 준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생기부가 의미가 있는 거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초에서 중 정도. 이 친구들은 생기부가 좋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네도 알다시피 모르려나? 원서가 6개인데 그 6개의 원서를 쓰게 되면은 경쟁률이 한 20대 1 정도 돼. 전부 다 예를 들어서 3점 입결이 3.5인 대학이라고 치면 가천대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다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이 쓸 거 아니야? 앞뒤로. 그렇지? 그러니까 내신으로 뽑는 게 아니야. 내신은 지원을 하는 거고 20대 1을 뚫고 들어가는 건 생기부가 되는 거죠. 알겠지? 종합 얘기하는 거야. 교과는 뭐 예를 들어 교과는 근데 좀 손해를 보고 가야 되죠. 3중에 교과를 쓰게 되면은 수원대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지. 그러니까 생기부가 좀 해볼 만한 거지. 자, 그래서 내가 경쟁자에 비해 생기부가 좋다.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생기부가 굉장히 좋은 학생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만 평범한 경우에 경쟁자에 비해 생기부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3학년 1학기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3학년 1학기에 생기부를 잘해서 생기부가 좋다라고 칠게. 그렇게 되면은 좀 착각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 생기부가 좋으면 쓸 수 있는 원서는 안정권의 원서예요. 혹은 약간의 소신.
선생님이 20년 동안 입시를 하면서 상향 지원이 학생부로 붙는 경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자,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3점대 초반인데 중앙대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 대단한 거지. 그치? 근데 그런 친구들의 생기부는 고1부터 고3까지 굉장히 특별해요. 그치? 그런 정도를 내가 성남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너네의 잘못이 아니야. 물론 학생들이 막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막 찾아보고 자기가 연구해서 생기부 썼으면 좋았겠지. 근데 그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지역의 어떤 문화와 그 다음에 이 지역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스토리를 만들긴 쉽지 않아요. 근데 생기부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점수에 맞는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3.6등급이나 7등급이에요. 자, 내신이 약간 아쉽긴 한데 가천대에 지원했을 때 생기부가 좋다라면 조금 그게 안정권이 된다는 거야. 그럼 그런 건으로 원서가 아까 6개라 그랬잖아. 6개의 원서를 이 중에서 다 학생부 종합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 4개 정도를 내 안정권, 소신권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붙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근데 내가 봤을 때 생기부가 그냥 쏘쏘해. 그냥 그래. 혹은 안 좋아. 이러면 하향 지원을 해야 돼요. 자, 봐봐. 내가 내신이 3.5등급이야. 근데 3.5등급 라인의 대학에 지원하잖아요. 3초 대학이라 그럴게. 뭐 3.12등급 라인의 대학. 요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면 내가 점수가 조금 낮지. 3.5등급 라인의 대학에 지원하게 되면 내 점수랑 비슷하겠죠, 경쟁자들이. 3.8등급 라인의 대학에 지원하게 되면 경쟁자들이 내 점수보다 좀 더 낮겠지. 자, 학생부 생기부에는 선생님 뭐 생기부 설명이 많이 했지만 이 학업 역량도 있고요. 진로 역량도 있고 공동체 역량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역량이 또 여러 개의 가지를 갈라서 이렇게 세분화돼 가지고 평가 항목들이 있지. 그런데 이 중에서 항상 성적이 있단 말이야. 진로 과목의 성적, 그다음 전체적인 내신 성적은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생기부의 점수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1 대학에 지원하게 되면 내 생기부 점수가 써진 거랑 상관없이 낮게 평가되게. 그렇지? 상향 지원한 거잖아. 그러면은 내 생기부 점수랑은 상관없이, 아니, 내 생기부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 점수만으로도 내 생기부는 낮게 평가가 된다는 거야. 그걸 뚫고 들어가려면 정말 특별한 생기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 거야. 애매하다. 선생님 저 생기부 좋은가요? 나한테 봐달라고 가지고 와. 내가 봐줄게. 자, 두 번째. 3.5등급 대학에 지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내 생기부가 낮게 평가되지는 않아. 적정선으로 평가가 되지. 이제 여기는 내용이 중요하지.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용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내 3.8등급 대학에 지원하게 되면 내 생기부가 높게 평가되게 돼요. 점수가 좋으니까 경쟁자들보다. 그럼 내용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생기부가 높게 평가가 되니까 합격할 확률이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라인으로 대학을 쓰게 될 거야. 생기부가 좋을수록 이 위쪽 걸 많이 쓸 거고 생기부가 안 좋을수록 아래쪽 걸 많이 써야 되지. 종합전형에선. 안 그러면 원서 6개를 뭐 막 쓴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니까. 그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펼쳐질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기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학을 쓸 때는 원서 전략 굉장히 중요한데 쓸 때는 아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가 이걸 40% 평가했어요. 뭐 4대 2대 4대 4 뭐 이런 정도. 되게 많이 평가한 거지. 전형에 따라서는 더 평가하기도 했어. 그러면은 내가 뭐 갈등 협력 사례가 많고 리더십이 있고 이러면 이 공동체 역량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전해 볼 만하지. 그런데 내가 뭐 예를 들어 공동체 역량이 안 좋아요. 안 좋은 학생인데 40% 되는 데다가 지원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내가 어떤 역량이 좋은지를 파악해서 대학들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강점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 생기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3학년 1학기 생기부를 잘 쓰는 게 될까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얘기가 길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이거 선생님 1시간짜리 강의야. 그래서 생기부는 이렇게 되는 거고 평가 항목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준 거니까 하이탑 TV에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찾아서 좀 보고 꼭 선생님 영상이 아니더라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지. 알겠지? 자, 근데 생기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컨설팅을 하고 약수령 논술 얘기를 할게요. 자, 고1 때는 뭐 예를 들어 이런저런 활동을 했어. 뭐 특별할 건 없어. 이런저런 활동이래 봐야 아마 수행평가 정도에 국한될 거예요. 수행평가를 그래서 퀄리티가 높은 어떤 주제들을 던져주는 고등학교들이 있다면 그럼 내 생기부의 내용이 좀 좋을 거고, 단순하게 그냥 시험 본 거는 써줄 게 없지. 생기부에 시험 보는 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가장 수월해요. 그치? 그치만 너네한테는 손해야. 수행평가에 쓸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뭐 나만의 어떤 탐구 활동을 하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걸 했을 거야. 동아리도 이런저런 걸 하고. 그래서 그냥 이런 정도지. 이공계로 예를 들게요. 나 이공계에 이과에 관심 있어요. 정도가 드러나. 고2로 가면은 과목들이 좀 더 이제 물리도 나오고 화학도 나오고 이렇게 과목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좀 더 좁혀갔어야 되거든. 이공계에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저는 전기전자공학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전기전자가 나온 파트, 이런 파트에 관심이 있어요가 아니라 관심 있어요는 별 필요 없는 얘기고요. 생기부에서 관심도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역량이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랑 관련된 물리 과목에서 점수를 잘 땄고 수학 과목이 점수가 좀 더 좋고 경쟁자에 비해서, 그 다음에 어떤 뭐 탐구 활동이나 수행 평가도 조금 뭐 그래도 그럴 듯한 걸 한번 해봤고 이랬으면 좋은데 이것도 안 됐을 수도 있어. 자, 그럼 고3으로 왔어, 그지? 자, 고3으로 왔으면은 2학년 때 못 좁혔다면 3학년 때는 반드시 좁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투 과목들을 배우잖아.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투, 화투, 지투, 생투. 그게 절대평가여서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절대평가잖아. 그러니까 점수가 막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특이 중요해. 그 세특을 굉장히 2차 탐구까지 해줘야 돼. 왜냐면 다른 경쟁자들은 그 정도 안 할 거거든. 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생명 쪽이나 화학 쪽에 어떤 그러면 너무 좋지. 사실 편해지지. 내가 화공하고 관련된 과를 갈 거야. 뭐 화장품 공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학 공학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화공과 관련된 걸 할 거야. 그럼 화투 과목을 배우잖아. 이 과목의 세특은 최소한 2차 탐구까지는 진행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뭔가를 했으면 화학의 뭐 고분자 화합물 얘기를 했다고 할게. 고분자 화합물을 뭐 어떻게 하시오 해가지고 이제 수행평가를 했어. 그럼 고분자 화합물 종류에서도 내가 화공을 가서 나중에 화장품을 만들 거야. 그러면 2차 탐구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고분자 화합물이 이런 거구나 탐구한 후에 그러면은 화장품과 관련해서 고분자 화합물이 쓰이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향수를 좋아하는데 향수에 고분자 화합물이 쓰일까?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죠. 뭘로 해야 돼? 서적이나 혹은 논문으로 해야 되죠. 레퍼런스를. 그래서 서적이나 논문을 하나 읽고, 논문 찾을 수 있잖아. 논문 검색할 수 있잖아. 그지?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네이버에 논문 검색 쳐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증명된 걸로 자기가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 탐구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서 내는 거야. 선생님 저 이거 읽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것들을 배웠고요. 저 여기서 어떤 것들을 느꼈고요. 이거를 왜 했는지부터, 동기부터 시작해서 뭘 느꼈는지까지 이렇게 적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탐구 보고서 작성해 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 하고 웬만하면 고3들이니까 반영해 줄 거야. 이렇게 되면 경쟁자에 비해서 내용이 한 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한 게. 이 친구 화장품에도 관심이 있고 이런 걸 찾아서 보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만 있으면 좀 아쉽지.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과목이 몇 개 없으니까 다 해야지. 근데 국어 과목에서 예를 들어 화장품 얘기를 하고 화공 얘기를 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국어 과목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는 학업 역량에 집중하면 되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건 2차 탐구까지, 자기의 개인적인 탐구까지, 내 개인 활동까지 해서 제출한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 중간고사 끝나고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여유가 있잖아.
그치? 그때 놀아버리고 뭐 대충 시간 보내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같은 라인에 서 있는 떨어질 경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야. 붙는 경쟁자들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우리 하이탑에듀에 우리 친구들, 내 제자들 그리고 후배들 다 합격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진정어리게 얘기하는 거니까 좀 움직여야 돼. 움직이는 건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 알려줄 수는 있어도. 알겠지? 자, 두 번째는 약수령 논술이 있어. 약수령 논술 잘 알겠지만 이제 좀 약수령 논술을 6개 원서를 다 약수령 논술로 쓰자 이런 것도 아니야. 원서가 6개잖아. 그래서 종합 위주의 약수령 논술을 준비할 수가 있고요. 요 3등급 이하 때에서는 정시 위주의 약수령 논술을 준비할 수가 있어. 보통은 이렇게 돼. 보통은 3에서 4등급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은 학종도 아직 좀 해볼 만하거든. 생기부가. 그러면은 6개 원서 중에 2개 정도는 제가 논술을 보고요. 4개 정도는 학종을 쓸게요. 혹은 하향으로 1개 정도는 교과를 낼게요. 이런 전략을 취하게 돼. 하지만 4등급 이하 때에 있는 친구들은 4등급 이하 때에서 원서 써봐야 학종이나 교과 써봐야 뻔하거든. 그래서 학종 한두 개 정도만 쓰고 혹은 저 정시 준비할게요. 정시 준비도 어려우면 약수령 논술이 가장 좋은 전형이 돼버리죠. 알겠지? 약수령 논술은 아마 이제 하기 싫은 사람도 많을 거야. 지금까지도 공부하기 싫었는데 얘들아, 근데 입시는 끝까지 가야 좋은 결과가 나와요. 봐봐, 이 7월에 이제 시험 끝나잖아. 그럼 8, 9, 10, 11이거든. 4달. 놀아봐야 4달이에요. 너네 100살까지 살 거란 말이야. 100살까지 그 학업, 학력 계속 쫓아다닐 건데, 그지? 투자해야지. 그래서 끝까지 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학교에서 원서 막 쓸 때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원서 쓸 때 선생님 저 4.2등급인데요. 4.2등급인데 저 약수령 논술 한번 준비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학교에서 약수령 논술 하지 마. 우리 학교에 약수령 논술 붙은 애가 어디 있어? 해봐야 뻔해. 네 수능 점수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면요. 너 보고 그냥 너 지방대 가. 이 얘기랑 같은 거야. 선생님 성남 토박이고 성남에 풍생중 풍생고 나왔지만 나는 학교 선생님들, 내 여동생도 학교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국어교사, 그다음 사서교사. 책도 여러 권 썼어. 생기부 책도 쓰고. 근데 만약에 4.2등급인 학생이 약수령 논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그렇게 좌절스러운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듣지 마. 그거는 나 얘기해주고 싶어. 사실은 좀 과격하긴 하지만요. 우리 학교에 약수령 논술 붙은 애 누가 있어? 자랑이다. 이러고 싶은 거야. 약수령 논술 많이 붙는 학교도 있어요. 준비 잘 시켜주고. 그지? 자, 우리 4점대 등급은 약수령 논술 아니면 가천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정시 쪽이지. 정시 아니면 약수령 논술. 그지? 그래서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요. 그리고 그냥 대충 이제 한 7월에서 입시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안 돼. 아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랬잖아 내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은 추천을 하는데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도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다만 생기부가 진짜 자신 있고요. 3중 이상이야 등급이. 그래서 가천대를 나는 생기부로도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면 3.초 정도는 돼야 돼. 한 3.2등급. 거기다 생기부도 좋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안 할게요. 난 그거 존중해. 그치만 그런 친구들한테도 나는 하라 그랬었어. 나는 그런 친구가 떨어지는 것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워낙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경쟁률도 높고. 그래서 원래는 3등급 이하는 다 해봐야 되는 그런 전형이에요. 이 적어놨지, 그지? 3.2등급 이하 학종 합격이 불투명한 이런 사람들은 원서가 6개나 있는데 해봐라. 다만 추천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 어떤 경우들이 좀 그러냐면요. 수학을 더럽게 못해. 국어도 못해. 약수령 논술은 수학하고 국어를 보거든요. 수학은 보통 수 1, 2만 봐. 국어는 신경 쓰지 마. 국어는 근데 수능 시험이 막 30점 이런 거만 아니면 돼. 한 60점 이렇게 받으면 해볼 만해. 그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수학을 너무 못해. 그러면 사실은 도전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치? 그런데 약수령 논술이 가천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가천대는 모집 단위에 1000명 넘게를 논술 100%, 그 다음에 국수 영탐 중 한 개 3등급 이내의 최저 등급으로 뽑아요. 가천대에 있는 전형들 있잖아. 종합 전형, 그 다음에 교과 전형, 뭐 정시, 논술 전형, 가천대 약수령 논술. 이런 전형별로 봤을 때는 가천대에서는 약수령 논술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해볼 만한 전형이야. 제일 많이 뽑는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보다 조금 낮은 데가 수원대가 있어요. 수원대도 하지만 수원대의 전체 모집 인원 중에 거의 제일 많은, 거의 교과랑 비슷한데 교과랑 비슷하게 뽑아. 많이 뽑아. 이런 데 다 마찬가지야. 공학대, 한국공학대, 한신대, 서경대. 고려대, 세종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미적분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빼더라도 여긴 다 똑같은 시험들이야. 국어랑 수학. 바꿔서 얘기하면 가천대를 기준으로 혹은 수원대를 기준으로 국어랑 수학 공부를 하면, 그러면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이 이런 데들이라는 거야.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삼육대도 있고요. 그치? 인서울 쪽에 있지. 그 다음에 한성대도 있고 그래. 물론 너네 때 지금 고3이구나, 그지? 그래서 이 준비를 하면은 수시 원서에 쓸 수 있는 원서들이 좀 제법 생긴다. 그 다음 4등급 이하에서는 내 정시 공부도 좀 해야 된다 그랬잖아. 어차피 최저도 맞춰야 되고. 그럼 정시 공부를 하면서 약간 같이 해볼 만한 그런 전형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돼.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될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학을 너무 못하면 추천하기 어렵다 그랬잖아.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아, 내가 내신 지금 망했어. 예를 들어 4점대야. 4.2야. 아, 원장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걸로는 지방대나 수원, 뭐 수도권의 아주 낮은 대학만 가능할 것 같은데, 내신 기간에 내신 공부해야 되겠죠. 아, 그럼 난 약수령 논술도 도전해 봐야 되는데 내가 수 1, 2를 지금 안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기간에 수 1, 2를 보는 계획을 세워야지. 그래야 약수령 논술을 보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좀 앞서가는 거죠. 그렇지? 지금 뭐 잠자야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그다음 내가 뭐 예를 들어 3점대 한 중반 이상이 돼. 한 4. 아, 원장쌤이 좀 애매하다 그랬는데 생기부 빨리 해야지. 그지? 탐구 보고서 책 읽고 논문 찾고 소주제 찾고 그러면서도 혹시 약수령 논술도 내가 봐야 될까? 수 1, 2를 또 보는 계획을 세워야지. 그리고 실행을 해야죠. 계획만 세우면 안 되지. 그치? 실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되면 3등급 중반대에서도 앞서갈 수 있고요. 최저도 좋아질 거 아니야? 4등급에서도 앞서갈 수 있어. 내가 아까 동일선상에 있는 애들보다 앞서가야 된다 그랬잖아.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거야. 4.2가 3.4 이길라 그러면 안 돼. 같은 점수대가 아니야. 이해했죠? 선생님, 그래서 그러면 가천대 약수령 논술 얼마나 붙었어요? 3명 붙었어. 지금까지 3명 붙었는데 가천대 약수령 논술 시작하는 1기부터 시작했거든요. 나는 그 전형은 너무 우리 4등급 이하한테 좋은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 개설해야 된다 그랬어. 없잖아 다른 데가. 그렇지? 그래서 개설하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첫 해년도에 2반 10몇 명, 한 1년에 10몇 명 정도씩 배웠거든. 많으면 20명 정도. 하지만 가천대 약수령 논술반도 있고 수원대 약수령 논술반도 있고 수원대, 서경대 이런 데 많이 갔어. 많이 갔고 가천대가 제일 어려워요. 가천대가 이제 3명 간 거고 그 전에는 가천대가 약수령 논술이 아니라 적성 전형이었거든. 선생님 적성으로 가천대 진짜 많이 보냈어. 4등급 때. 해볼만해요. 해볼만해. 지금부터 수 1, 2 조금만 보고 있으면 돼. 그리고 7월 넘어가면서 미친듯이 하면 돼. 7월 넘어가면 할 것도 없어. 그거만 하면 돼. 수 1, 2가 얼마나 짧아. 잔소리 그만하고 요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가천대 약수령 논술 어떻게 해야 합격하는지 나와 있고 그다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나와 있어. 15문제밖에 안 나와요. 수학 9개, 국어 6개. 그다음에 가천대 기준이야. 문과는 6개, 9개. 그렇지. 국어는 좀 쉽대 애들이. 국어 9개 중에서 뭐 이 논술이니까 좀 감점 있다 치고 8개 맞추고요. 8개. 국어 잘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다음 문과에서 이제 수학이 자신 없으니까 6문제 중에서 4개나 3개 맞추면 합격이야.
11개나 12개의 선이 합격선이거든. 절반 정도 맞추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 해볼 만해요. 자, 마지막으로 정시. 정시는 이 비수도권에서는 선발 인원이 좀 낮지만 수도권 이상에서는 선발 인원이 제법 되죠. 서울권은 단일 전형으로는 가장 많이 뽑아. 그래서 정시 파이터들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일단 4등급, 오늘 3등급 이하 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표준 점수로. 무조건 100분위 점수.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야. 등수. 그래서 등급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정시는 등수로 하는 거야. 퍼센트로. 가천대인데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런 식으로 봐요. 국어랑 수학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잘한 거를 35% 주겠다는 거야. 거의 3분의 1을 주겠다는 거지, 성적을. 그러면 우리 문과생들은 국어 미친 듯이 해야 될 거고 이과생들은 수학 미친 듯이 해야지. 어차피 또 이게 근데 약수령 논술 과목 아니야. 근데 거기에다 60%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같이 공부할 만한 거죠. 그지?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등급이 나오고 영어는 20%를 주는데 영어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탐구는 한 과목만 봐. 20%. 됐지? 영어를 되게 좋아. 이 가천대가 100분위 점수 85점에 합격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국에서 15% 정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정시를 15% 그러면 되게 빡세 보이잖아. 근데 3등급을 얘기하는 거야. 3등급이 11%에서 23% 사이거든. 그죠? 요 중간쯤에 있는 거죠. 3등급 중간쯤에. 그래서 등급을 어떻게 따면 되냐면, 근데 영어는 어떠냐면 영어는 3등급에 몇 점을 줘? 92점을 줘. 85점 합격인데 92점을 주잖아. 7점이 남아요. 그래서 영어가 조금 20%밖에 안 들어가긴 하지만 가산점을 주는 거야. 점수를 좀 올려준단 말이야. 백분위 점수를. 4등급부터는 조금 86점이니까 여기는 이제 그냥 합격선. 5등급은 좀 이제 불리해지는 거지. 영어가 5등급이면. 그러니까 못해도 4등급 정도는 받아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몇 등급 정도면 선생님 갈까요? 그냥 수능은 정시는 3등급 받으면 돼. 3등급. 그리고 가천대 약수령 논술을 또 최저가 3등급을 받으라 그러거든. 3등급을 받았을 때 계산을 선생님이 해놓은 거야. 35%, 25%, 20%, 20%.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84.8점이 나와요. 백분위 점수가. 이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알겠지? 3등급. 그럼 3등급이 어떤 등급이냐? 이건 뭐 증거를 보여주려고 그런 거고, 이거 합격선이야. 내가 85점이면 합격한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죠. 83.7, 83.5 이러면 합격인 거지. 그러니까 3등급 정도 받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영어는 4등급 받아도 돼. 3등급이 어떤 점수냐면 3등급 컷이잖아요. 잘 봐. 23, 24, 25학년도의 수능 시험에 3등급 컷이야. 잘 보면 국어 다 70점대죠. 다 70점대. 수학도, 그지? 수학은 여기 과목이 3개여서 3개 적어놨는데 미적분만 60점대고 나머지는 뭐 기하도 60점대긴 한데 확통은 70점대죠. 국어도 70점대지. 70점대를 넘어가면 그러면은 3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70점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국어는 3점 문항이 10개야. 총 45문항 중에 3점 다 찍어도 된다는 얘기야. 3점 다 찍어서도 맞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수능 시험에 자신 없으면 국어 자신 없으면 3점 다 버리고 시작해. 그냥 3점은 3번 이래 놓고 시작하란 말이야. 그래서 70점 넘기면 3등급에 가까워지는 거야. 선생님 4등급 받으면 어떡해? 저 72점이 3등급 컷인데 저 71점 받았는데요. 4등급인데요. 어떡하죠? 이거는 최저 등급 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아까 내가 퍼센트라 그랬잖아. 72점과 71점은 1점 차인데 퍼센트 차가 뭐 그렇게 많이 나겠어. 비슷한 거야 그냥. 알겠지? 수학 봐봐요. 수학은 4점이 13개야. 이게 52점이란 말이야. 근데 52점 중에서도 쉬운 4점이 있고 꼭 나오는 4점이 있고요. 어려운 4점이 있어요. 이거 다 버려야지 당연히. 그리고 여기까지만 다 맞추면 80점이야. 80점. 근데 여기서 뭐 하나 정도, 2개 정도 실수하면 그게 3등급 컷이 되는 거야. 이거 뭐 나오는지 우리 선생님들 다 알아요. 한 10개 쪽으로 줄일 수 있을걸? 이것도 마찬가지고 연습만 하면 돼. 내가 뭐 나오는지 수능시험에 뭐 나오는지 이과생들 하나 알려주면 무한등비급수 나와요. 무한등비급수 도형의 활용이 나와.
나올 텐데 이거 자이스토리 보면 문제 수가 80개씩 있거든. 쉽진 않아. 그럼 그 80개의 문제를 연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 게 어려운 거야. 어쨌든 이런 정도고 약수령 논술은 요 정도만 맞춰도 맞출 수가 있어요. 알겠지? 영어도 3점짜리가 10개잖아. 이거 다 버려도 70점 아니야. 그렇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들을 못 맞추는 점수가 3등급 컷이라는 거야. 3등급 해볼만 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탐구도 두 과목 할 필요 없잖아. 가천대는 한 과목만 반영하니까. 그래서 가천대 기준으로 가천대 이하의 학교들은 전부 다 한 과목만 반영해요. 단국대만 두 과목 반영하고. 일단 한 과목만. 정리해서 네 과목이 다 3등급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럼 정시도 해볼만 해지고 내 수시 원서 수시 점수보다도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지. 알겠지? 그치? 좀 쫄리지 근데.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재수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약수령 논술 위주의 정시를 하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같이 섞어서 원서를. 정시 점수가 좋은 원서 좀 공격적으로 쓸 수 있어요. 내가 정시로 수원대는 간다. 그러면 수시 원서는 수원대 이상으로 쓸 수가 있지 주로. 자, 요거 보면은 그 정시 공부하는 방법이랑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자 앞으로의 이제 로드맵인데, 자 겨울방학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요 3에서 7월까지고 3에서 7월까지가 지금 중간에 학기 중인 거지.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전략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 앞에서 이제 전략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내 생기부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은 생기부 좀 제대로 해놔야 될 거고, 그다음 내가 약수령 노술이나 정시 쪽으로 가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학교 내신과 관련 없이 수 1, 2도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자, 그럼 7월이 넘어가면 이제 양론이나 수능,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준으로 대학을 쓰려고 하는 친구도 수능 공부해야 되죠. 왜냐하면 6개 원서 중에 교과도 쓸 거니까. 최저. 그래서 7월이 딱 넘어가면 이제 원서 못 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능 준비를 하면 돼. 약수령 논술 준비나.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9월이 가까워 오면 원서 접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9월에 원서 접수하기 전에 구모를 보지. 이 구모 점수에 따라 원서 접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구모 점수가 좋다. 그러면 나 좀 희망이 있는데, 나 정시 자신이 생겼는데, 그럼 좀 더 공격적으로 원서 쓰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조금 덜 공격적으로 원서를 쓰게 되죠. 자, 10월이 돼도 할 게 많죠. 면접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사실 11월까지 이렇게 쭉 가서 입시가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그냥 쉽게 한 7월 정도에 이제 내신 끝났으니까 이제 다 했다 이러고 끝내버리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자, 거의 마무리야. 가천대 합격한 친구야. 약수령 논술 경제학과 합격했지, 그지? 얘는 한 진짜 나중에 들어왔어. 한 7월 좀 넘어서 들어왔는데도 수 1, 2도 안 보고 들어왔는데도 합격을 했죠. 잘했냐? 그렇게 잘하던 친구 아니에요. 대신에 간절하고 열심히 했다는 얘기잖아. 수학 문제 난이도는 그냥 중킬러 정도 수준. 아까 제가 어삼시사 정도였다 그랬지. 국어는 진짜 문학작품 분석만 제대로 했다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렇지? 졸업생 리뷰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용기를 좀 주고 싶고요. 명지대, 가천대 컴퓨터공학, 그렇죠? 나랑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한 친구야. 그래서 이건 컨설팅 센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그렇지? 저는 이 컨설팅으로 수시 6장을 쓸 때 큰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 이 친구가 원래 수학만 좀 잘하던 친구인데 어쨌든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자, 최저를 준비하고 계시는 고3 여러분, 수학학원 계속 다니세요. 저는 독학으로 최저 준비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친구야. 내가 말렸었어. 그만둘 때도 선생님 이거 말려서 너네 그 한 명 한 명 돈 받아서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2학기 되면 누군가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 분위기가 안 살아. 학교에서 맨 다 놀고 있고 애들이.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돼.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끝까지 열심히 준비하면 입시 결과 좋을 거예요. 그렇지? 나랑 원서 6개 썼고요. 원서 6개. 1차 합격 5개. 6개 원서를 1차에 5개를 붙였어. 그지? 이 친구의 이제 생기부를 분석하고 생기부랑 그다음에 그 점수랑 분석을 했더니 생기부가 막 되게 좋은 건 아니야. 그냥 그래. 그래가지고 원서를 잘 썼지. 원서를 잘못 쓴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신이 1.8등급이어서 되게 잘했지. 되게 잘했는데 이 뭐야 배치표 보면 1.8등급에 막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한양대, 서강대 등등. 자기 생기부를 경쟁자들에 비해 어떨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6개 가고 싶은 대학교 쓰는 거야. 마지막 한 개만 뭐 국민대 이런 정도로 썼어. 나머지는 중앙대 위급으로 다 떨어졌죠. 육광탈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경쟁률 20대 1인데 생기부가 안 좋은데 그렇게 막 쓰면 어떡해 원서를. 차라리 이 친구가 생기부는 안 좋지만 점수가 좋기 때문에 한 2.5등급 정도 되는 대학들 위주로 한 5개 썼다 그러면은 한 동국대, 건국대, 경희대 이런 정도는 갔을 거야. 좀 아쉽죠. 그치? 그래서 원서는 그런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자, 선생님 많이 보냈지. 우리 학원에서 2024년도에 인서울 17명, 그다음 여기 2025년도에는 25명. 그치? 그리고 그 와중에 가천대는 되게 많이 갔어요. 그동안에. 그치? 삼육대, 아이고, 삼육대, 서경대, 가천대, 뭐 수원대 이런 데는 안 써놨지만 이런 데 전부 다 약수령 논술 전형과 적성 전형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힘든 거는 나도 알아. 그래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곳에 써야 할 때에 써야 한다. 그지? 힘이 들 때 힘을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지금 시점은 지금부터 이제 대학교 입시를 치르는데 지금 이제 5월인데 5월부터 11월까지 이 순간순간이 대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들이고 그때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선생님 아까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를 했었어. 그렇지? 우리 다 비슷한 상황이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놈이 이기는 거다. 같은 경쟁자들 뚫고 적정선의 대학들 혹은 소신선에 있는 대학들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혹시 이제 궁금한 거나 아니면 더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자, 그러면은 자,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할게. 자, 우리 고3들 파이팅 하세요.